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6년 단기 민간 임대 부활이 다가오면서 세금 혜택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계획하고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하려고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6년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해서 세금 혜택 받으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올해 6월 4일부터 6년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하죠. 이제 이때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6년 단기 민간 임대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취득세나 자산세 감면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령으로 구체화된 건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미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아마 거주주택 비과세나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감면 여기 없습니다만 이제 국세에서 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도 아마 추가로 법령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준다는 거죠. 법령 바꿔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먼저 국세. 국세니까 이제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요. 기존과 다른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금액 요건인데요.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제한 사용 여기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 금액 요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에서 관련 법 개정 확인. 관련 법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그리고 이제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 아직 단기 민간 임대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바뀌는 거 확인해야 되고 지방세는 취득세와 자산세죠. 자, 이 감면도 지금 현재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가능합니다. 아마 근데 이것도 부활되면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대신 이제 관련 법이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이 법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 올 1월 달이죠. 개정안이 나왔을 때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도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에도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나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법령이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바뀐 법령이. 먼저 보실 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예요. 하지만 이제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기 민간 임대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167조의 3, 1항 2호에 따른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실 건 이렇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배제 받는 그 주택 중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자, 이런 것들은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지 못하는데 양도세 중과배제는 받지 못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이 앞번 영상 내에. 왜냐하면 이렇게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물론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항 2호 아목과 자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은 안 하는 거죠. 언제부터냐면 6월 4일부터 이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할 수 있는
이때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세부 요건 갖춰져 있고요. 일단 그 요건을 보시면 일단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가 아니고 매입 임대 중에서 단기 민간 임대로 등록할 것, 그리고 6년 이상 임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금액 기준,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것.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6억 이하, 3억 이하가 아니다라는 거 꼭 조심해야 되고,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자, 이런 것들 잘 갖추면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수 있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에 나와 있는 그 9.13 대책 내용, 1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 자, 이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앞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처럼. 하지만 이것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담고 있는 155조 20항 여기에 아직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6월 4일 날 그 아목과 자목이 시행되면 아마 여기 20항 법문에도 추가로 아목과 자목에 해당하는 주택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 민간 임대도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라는 것 이거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자목입니다. 이 자목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가 매입 임대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 임대도 부활됩니다. 물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매입 임대이실 거고 건설 임대는 이제 많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또 직접 집을 지으셔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보존 등기하기 전에 등록하시면 건설 임대가 되는 거니까 그 건설 임대 중에서 단기 민간 임대도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세부 요건을 보니까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 있고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6년 이상 임대할 것, 그리고 금액 기준이 이후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것,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 요건을 잘 갖추면 양도세 중과배제 받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입니다. 이건 역시 6월 4일 날 시행이 돼요. 왜? 단기 민간임대 관련이니까. 단기 민간임대는 6월 4일부터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 시행령도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일자는 6월 4일부터입니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인데 이게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를 담고 있는 조항이죠. 세부 요건을 보시면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 중에서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일 것, 그러면서 과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자, 첫 번째,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에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4억 이하일 것,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것. 이건 역시 금액 요건이 앞선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과 같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6억 이하, 3억 이하가 아니라 공시가격 4억 이하, 2억 이하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할 것,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 요건을 다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받지 못하는 제외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선 그 9.13 대책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단기 민간 임대, 이건 역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6.17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건설 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6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제3조 합산 배제 임대주택 1항 10호에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중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일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어떤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세부 요건 보시면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연도 최초로 신고한 연도에 과세 기준일자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일 것, 그리고 6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할 것,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앞선 매입 임대는 금액 요건이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인데 건설 임대는 그냥 6억 이하입니다. 조금 더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2호 이상 임대해야 되는 거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아마 이 표만 잘 기억하셔도 아마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 종합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매입 임대의 경우입니다. 건설 임대가 아닌. 자, 매입 임대에서 세금 혜택 받을 때 주의할 것. 어떤 세금 혜택이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등입니다. 제일 중요한 금액 요건. 자, 여기 보시면 폐지가 된 단기 민간 임대, 이미 폐지가 됐던 거죠. 4년짜리, 5년짜리, 그리고 앞으로 부활될 단기 민간 임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예전에 폐지가 됐던 거, 그때 이 단기 민간 임대가 어떤 세금 혜택 받으려면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실 당시 공시 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건 가능했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받지 못하죠. 자, 그런데 앞으로 부활될 단기 민간 임대에 세금 혜택 받기 위한 금액 기준 보면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더 많아진 거죠. 그게 이제 4년에서 6년 이렇게 늘었으니까 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금액 기준이 4억 이하, 2억 이하라는 것. 범위가 조금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나와 있지만 정말 조심할 게, 기존 단기 민간 임대 세금 혜택 요건,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앞으로 부활될 단기 민간 임대도 너무나 당연히 6억 이하, 3억 이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혜택 못 받아요. 금액 기준이 4억, 2억이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외되는 임대주택 혜택 받지 못하는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9.13 대책 그 내용이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단기 민간 임대, 이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어떤 거 못 받냐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받지 못해요. 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155조 20항
이 본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확실하게 혹시 또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 못 받겠죠. 하지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관련 법 확인. 국세는 이제 미흡한 법이 뭐냐면 소득세 감면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이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고 이 개정을 좀 봐야 되고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인데 이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죠. 이 개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어야 그래야 혜택 받는 거니까 이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제한 가능한 거 기존과 다르게 임대에 계실 당시 공시가격 4억 이하, 미수조건 2억 이하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거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도 역시 공시가격 4억 이하, 2억 이하라는 거 기존과 다르니까 꼭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